인사는 이러한 유민의 어떤 이 관계를 실행하는데 관련해서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들, 이거를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인사 관리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달렸기 때문에 사람 관리, 인사 관리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취업 포털 회사에서 그 취준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서베이를 했는데, 거기에서 취준생들이 이야기했던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회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아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그 취업 준비생들 만나 보면 회사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지원하는 분야, 직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준비생들을 많이 봤고요. 실제 뭐 그 잡코리아나 이런 쪽에서 그 직무 관련된 어떤 자료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뭐 기업에서 오랫동안 그 인사관리하면서 직무 관리를 해왔는데,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 보면 내용들이 조금 그렇게 좀 부실해요. 부실하고 실제로 그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 그 어떤 분야의 직무를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조금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뭐 실제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잘 몰라요. 뭐 그 맨날 자기가 뭐 아침에 가서 이렇게 하는 일, 자기 부서, 그 다음에 자기 부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쪽의 일들은 아는데, 뭐 다른 청에서 다른 부서가 무슨 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회사를 다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뭐 이 인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이제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그 조직 개편하고, 그에 따라서 또 업무 분장 조정하고 사람 재배치하고 뭐 이제 그런 거를 매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조직, 그다음에 업무, 그다음에 뭐 직무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매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이제 이 업무, 직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그렇지 않으면 뭐 회사 다니는 사람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뭐 기업, 그다음에 사람 일, 뭐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뭐 저희는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경제 주체, 3주체 그래가지고 뭐 정부, 그다음에 이제 가계, 기업. 그래서 기업은 생산을 담당한다, 가계는 소비를 담당한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경제 주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기업은 그 중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어떤 사회적 조직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기업의 본질은 가치 창출에 있다. 근데 가치는 뭐냐? 여기는 인간 어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한 기업에서 가치 창출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이 돈, 그다음에 사람, 그다음에 생산, 영업, 뭐 이렇게 네 개의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 기업이 활동하는데 뭐 경영학에서는 뭐 생산의 3요소, 뭐 경영의 3M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 가치 창출의 원천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성패가 흥망성쇠가 결정되더라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 본질은 이제 가치 창출이라 그랬는데 이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을 소위 말하는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런 밸류 체인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어떤 그 가치를 실제로 창출하는 어떤 프로세스인 주 활동과 그러한 주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 활동,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주 활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떤 상품을 만들었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하는 게 연구하죠.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런 기능, 이런 그 디자인 뭐 이렇게 해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면 주변에 한번 반응을 보죠. 반응을 봐서 아 이거는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생산에 들어가죠. 그래서 생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를 하고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후 관리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가치 창출을 직접적으로 하는 활동, 이런 부분들을 그 주 활동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주 활동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지원 기능이 기획, 인력, 회계 자금, 리갈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력 관리는 후방에 있는 지원 조직이지만 인력 관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런 주 활동이나 보조 활동을 하는 주체가 사람이고 그 사람과 관련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인력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인력 관리 출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제일 중요하다. 저는 계속 그렇게 이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이제 본론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그 용어가 인사관리, 인력관리, 인적자원관리 이런 쪽의 용어들이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인적자원관리, 인사관리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은 당시 여기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인사관리로 그냥 통칭을 하겠습니다.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조직입니다. 조직은 공통의 목표가 있고요. 공통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 어떤 그 구성원 개개인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역할을 잘 해서 회사의 어떤 가치 창출, 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여를 할 때 회사도 성장하고 본인도 성장하는 이러한 쪽의 구조. 그래서 개인의 성장과 어떤 회사의 성장이 서로 윈윈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조, 그러한 조직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는 이러한 윈윈의 어떤 이 관계를 실행하는데 관련해서 이제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들 이거를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인사 관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보면 그러한 일들은 이 경영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시스템 이런 쪽에 많이 이제 반영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인사 관리의 중요성에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매주 토요일 날 강화문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잘못한 거죠. 잘못 쓴 겁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좋았던 회사들 그룹들이 많이 사라져 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략의 실패다, 전략의 부재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원천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못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데 기술이나 제품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떤 경영의 주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달렸기 때문에
예, 사람 관리, 인사 관리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 관리의 역할인데요. 이 HR계의 구루, 소위 말하는 레전드입니다. 이 데이브 얼리치라는 이 미시간대 교수가 HR 챔피언이라는 책에서 HR의 역할을 4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행정 전문가. 그래서 인사 고유 서비스의 가치 극대화. 그래서 인사 고유의 펑션들이 있습니다. 채용하고 교육하고 승진, 평가, 뭐 보상 이런 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사람들은 엑스퍼트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이 효율적인 HR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서 HR 고유의 펑션을 잘 수행해야 된다. 이런 쪽에 이 HR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 얘기한 거는 구성원 옹호자입니다. 예. 이 부분은 조직 구성원을 좀 보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좀 필요하면 역량도 개발시켜주고, 그다음에 고충이 있으면 좀 덜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욕이 떨어지면 좀 이렇게 의욕 관리도 좀 해주고, 맨날 이 탑의 대변자로서 매 이렇게 막 하지 말고 구성원 편에 서서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탑한테 좀 이렇게 전달도 하고, 그래서 탑과 어떤 구성원 사이에서 가교의 역할을 좀 잘 해야 회사가 좀 무난하게 잘 돌아간다. 이런 쪽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구성원 옹호자고요. 그다음에 조금은 이제 전략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 변화 주도자입니다. 외부의 경영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내부에서 변화는 싫죠. 누구나 다 변화는 싫어합니다. 왜? 변화를 하려면 익숙한 것에서 결별을 해야 되고 고충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밖은 빠르게 변하는데 내부에서 그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처지게 되면 조직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HR의 역할은 조직 내에서 변화를 선도하고 촉진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조직 개발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건강한 조직 문화도 구축하고 항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런 쪽의 문화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이 변화 주도자 역할이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모든 HR의 시작을 어떤 사업의 성공에 두고 현업에 있는 리더들과 함께 전략도 수립하고 어떤 그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쪽의 전략적 기능을 해야 된다. 이런 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부분을 합니다. 이 부분, 채용하고 승진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런 어떤 전략적인 기능, 그다음에 변화 주도자 기능, 이런 부분들은 회사마다 좀 상당히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앞에 나온 어떤 비즈니스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하고 맞물려서 전략적 HR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전사 어떤 사업 레벨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사업 전략 이런 부분들이 어떤 외부 환경 변화나 내부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항상 변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변화에 맞추어서 HR의 목표나 전략도 항상 어코딩리 롤오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업 계획의 변화에 맞추어서 HR의 전략도 변화해야 되고, HR의 전략이 변하면 하부에 있는 다양한 HR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그 전략에 맞게끔 다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서 개선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HR 전략을 사업 전략에 맞추고 HR 시스템은 그러한 HR 전략에 맞게끔 항상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HR의 기본을 어떤 사업 수행에 이 초점을 두고 HR을 갖다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이 전략적 HR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관리 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사관리는 어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고 보상하고 유지를 여러 환경적 조건과 관련해서 계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관리 체계다. 여기 인사관리다.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뭐 확보, 개발, 보상, 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펑션에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환경적 조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외부 또는 내부 사업의 어떤 그런 변화에 따라서 항상 HR 시스템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쪽의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인사관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일적인 측면, 하나는 사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먼저 그 일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해야 할 일을 관리하는 게 직무관리입니다. 예, 직무관리고 그다음에 이러한 직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조직화해서 수행하게 할 거냐를 고민하는 게 이 조직관리입니다. 예. 그래서 일에서 출발되는 게 직무관리고 이 직무를 어떻게 범주화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조직관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을 하는데 어떠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게 역량관리와 정원관리입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냐에 따라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채용이 들어갑니다. 예. 채용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교육시킵니다. 예.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승진, 이동도 시키고 이러한 것을 평가하죠. 예. 평가해서 보상합니다. 예. 보상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일하는데 좀 미흡한 게 있다. 그러면 다시 그 미흡한 부분은 인력 개발을 통해서 보완시키고 또 잘하는 사람은 승진시키고 아주 못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퇴직시킵니다. 예, 퇴직시키고 기타 복무관리, 그다음에 뭐 상벌관리, 그다음에 노조가 있으면 노사관리 이런 거 하죠. 예. 그다음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쪽의 기업 문화관리 예, 이런 부분들이 인사관리의 주요 기능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직무관리입니다. 또 경영이라는 게 우리가 뭐 흔히 경영 얘기하는데 보통 경영이라는 게 어떤 기업의 목표, 어떤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션이라고 많이 하죠. 어떤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 예.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일을 할당을 하고 수행을 하게 해서 어떤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을 경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 직무관리 어떤 그 이 이론에 따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여기서는 과업이라고 합니다. 과업, 태스크.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목표를 위해 수행되는 작업 활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이다. 일은 뭐 그러면은 과업만 일이냐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이거 전체가 다 일이죠. 일일 수는 있는데 가장 일의 최소 단위, 기본이 되는 단위가 이제 과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죠. 대졸 신입사원 채용,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이게 과업입니다. 과업. 그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리더 파악해야 되죠. 몇 명이 필요하냐. 리더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서류 전형하고 면접 전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죠. 그 밑에 있는 부분이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그래서 과업을 이루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요소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행동이나 절차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과업이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고, 예. 그다음에 보면 뭐 예를 들면 HRM이다 했을 때 채용, 승진, 이동, 평가, 보상
이런 어떤 일들이 있죠. 근데 이제 채용의 경우에 보면 뭐 대졸 신입사원 공채가 있고 경력사원 채용도 있고 계약직 채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업은 요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과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통 조직이 이제 어느 정도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채용, 승진 뭐 요게 묶어서 한 사람 정도의 그 분량이다. 한 사람 몫이다.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HRM이라는 직무의 세 가지 포지션이 정해집니다. 세 가지 그 직위 포지션이 정해지고 그 안에서 뭐 과업과 절차 이런 구분이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 직무, 과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도만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직군은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겁니다. 뭐 사무직이냐, 생산직이냐, 영업직이냐. 그래서 채용 같은 거 할 때 보면 영업직, 그다음에 뭐 사무직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경영 지원직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유사한 직무들의 집단 그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의 구분이 가업, 직무, 직군 이런 개념 정도만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관리는 그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과업의 내용, 일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누가 어떻게 어느 선에서 책임지고 하게 할 거냐, 책임과 권한의 범위 설정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직무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 관리를 그 하는데 주기적으로 직무 분석을 합니다. 직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무 분석은 뭐 주로 어떤 일의 내용, 방법, 그다음에 절차, 그다음에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는 역량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 체계화합니다. 직무 분류를 이제 체계화하는데 그런 직무 분류를 체계화하는데 이 부분을 회사의 어떤 공식적인 직무로 설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중요성, 이거 목표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해야 되는 업무냐, 그래서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직무로 설정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속성, 일정 기간 계속 해야 되는 업무냐 아니면 한시적인 업무냐 그거에 따라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개개인의 역량 활용도, 그다음에 책임과 어떤 권한의 범위가 적정하냐, 그다음에 경력 개발의 경로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 부분을 직무를 갖다가 이렇게 그 설계하는 이런 쪽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 보면 그 직무를 설계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디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서 프로세스 이렇게 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체계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이 각 조직 간의 그 이 책임과 권한의 범위, 그다음에 역량의 활용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쪽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그 이 업무의 인력 관리, 조직 관리에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역량 체계, 그다음에 그 필요한 인력의 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직무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나온 결과들이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인 주먹구식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인사 제도는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샘플인데요. 보통 아까 이야기한 HRM 직무의 어떤 그 개괄적인 표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HRM 직무에 한 세 명이 일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 평가 보상 상벌이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고 복무, 승진, 이동, 채용, 퇴직을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고 인사기획, 그다음에 조직 직무 이렇게 세 사람이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주요 업무가 있고 중요도, 난이도, 그다음에 비중, 책임 수준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부서별로 이런 쪽에 이 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뭐 급여 수준 조정 업무 이런 부분에 그 예를 보면 샘플입니다. 그래서 기초 자료 수집해서 뭐 정부의 임금 정책, 경영 노동단체 임금 인상 자료, 생계비 자료, 비교 임금 자료, 생산성 자료, 타협 의견 구성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수집해서 검토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 수준 관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체 인상률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인상률에서 고정급과 성과급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다음에 고정급에서 각 직위별로 인상률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 그다음에 예산 대비해서 몇 프로 올렸을 때 어느 정도의 이 금액이 소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안을 작성한 후에 보고하죠. CEO 보고합니다. CEO가 뭐라고 얘기해 주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직원들 대표, 노조가 있으면 노조하고 해야 되고 노조가 없으면 직원들 대표하고 우리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의견이 뭐냐 이제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도합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CEO의 결재를 덕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들 설명에 들어가죠. 이번에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급여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명에 쭉 가고 개인별로 연봉 인상 그거를 갖다가 통보를 쭉 해줍니다. 그다음에 그 직무 분석 통해서 또 나오는 하나의 그 결과물 중에 중요한 게 이 직무 수행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력 나오죠. 그다음에 전공, 그다음에 일을 능숙하게 수행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간, 자격증, 뭐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력, 전공 이런 거는 뭐요? 채용할 때 이런 부분들 바로 쓰죠.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력 개발 쪽에서 교육 훈련을 할 때 여기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동 관리 이런 거 했을 때 얘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거 판단할 때도 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왔을 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어떤 인력 개발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없으면 채용하는데 어떤 사람 뽑아요? 그러면 그냥 뭐 대충 뽑죠.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NCS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그 갖춰져야 되는 이런 쪽을 갖다가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하나의 샘플인데요. 직무기술서. 그래서 요즘 보면 뭐 대리급, 과장급, 뭐 팀장급 임원들 그 채용한다 그랬을 때 JD 좀 보내주세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보면 요게 포지션이죠. 교육 혁신 담당이다 했을 때 미션이 뭐고 그 교육 파트의 그 롤앤 레스판시빌리티가 뭐고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가 뭐고 학력 관련 학과 필요 경력 연령 뭐 전환 관무 뭐 지식 스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헤드헌터나 뭐 이런 쪽에서 이런 사람 찾습니다 하고 했을 때 짝 뿌리는 게 이런 내용들 뿌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봐서 이런 정도 내가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어플라이 하고 여기에서 이런 쪽에서 내가 뭔가 자격이나 이런 쪽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어플라이 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직무관리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 중에서 활용이 되는 이런 쪽의 그 샘플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짜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그 조직을 직무를 어떻게 분화해서 그 시장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할 거냐 그런 쪽에 포커싱을 해서 조직을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는 계층을 어떻게 분할해서 그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전통적 조직 원리 한계와 대항해서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기능 분업화, 표준화, 전문성, 계층화, 뭐 라인 스텝 분리, 상호 견제 원칙 이런 거 있는데 하다 보면 조직 구조는 계속 복잡해집니다. 왜? 사람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계층은 점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간접 부분이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순간 가보면
보통은 돈 버는 마케팅 부서가 한 70, 뒤에 지원 부서 30 이런 정도의 인력 구성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막 지원 부서에서 보면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저런 것도 해야 돼요, 막 쟤들 못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5대5로 됩니다. 5대5. 5대5. 그래서 또 뭐 하죠? 관리 부문을 또 축소해가지고 또 영업 현장으로 또 막 저장 배치 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조직의 권력 집중화 이런 거 많습니다. 특정 조직의 권력 집중화, 기능보다 파워주의. 그렇죠? 그 뭐죠? 오너들 있어요. 그런 뭐요? 아무도 타치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 부서의 일이 아닌데도 그 사람이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막 들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 파워가 센 사람이 이 인사에 있다가 전략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뭐요? 인사의 일이 설그머니 전략적으로 갑니다. 그냥 그 뽀대가 나오고 이렇게 힘쓰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잘 안 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막 사람 따라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규칙 준수의 원칙인데 일부 예외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데 그걸 다 그때그때 규정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 예외의 원칙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규정이니까 안 돼 하고 지나치게 그것만 주장하면 그게 조직은 관료주의 조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규정은 90이고 예외가 10이어야 되는데 규정이 50이고 예외가 50이면 그 규정은 있어나 마나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요즘 저거죠, 드라마 보죠, 김과장. 그게 이준호인가요? 그 사람이 그러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토달지 마 그러죠. 모든 거 다 예외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직무 명료화의 원칙. 일이 있을 때 보면 회사 내에서 그런 거 많습니다. 좀 뽀대가 나고 이러면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귀찮고 별로 이거 힘만 들고 좀 이 뽀대 안 난다 그러면요 서로 안 하려고 네가 하고 네가 해라 이렇게 미루고 싸웁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쪽에 일반적인 조직의 어떤 나타나는 폐해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인사관리하는 쪽에서 조직 관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의 정상들을 계속해서 워치했다가 이런 부분들이라면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갈 때 봐야 되는 게 어떤 개인 가치의 축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율과 창의성, 그 다음에 팁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가치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 가치 세 가지 측면에서 조직 관리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아까도 얘기했죠. 뭐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교과서적으로는 외부 환경, 사업 규모, 업무의 특성, 성격, 통제 범위, 의사결정 속도를 통해서 가능한 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분할이 적은 게 좋습니다. 좀 크게 묶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운영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의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고객과의 민감하게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잘게 쪼개놓은 것보다는 크게 쪼개놓는 게 일반적으로는 효과가 좋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환경이 급변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양한 조직을 갖다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TF 팀이라든지, 그다음 매트릭스 조직이라든지, 네트워크 조직이라든지, 뭐 버추얼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요즘 보면 이제 신문에서 그런 부분들 많이 나죠. 소위 말하는 이제 이 TF 조직, 버추얼 조직 해가지고 뭐 AI 쪽에 외부의 전문가까지 어떤 조직 네트워크 조직으로 끌어 들여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임시 비상설 조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은 뭐 유연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권화와 분권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직에서 현재 일반적인 기업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게 이 팀제 조직입니다. 팀제 조직. 그래서 팀제 조직의 정의는 뭐 그 상호 보완적 기술, 소수의 전문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고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의 접근 방법을 쓴다. 그래서 목표의 명확화, 소수 인원, 상호 보완적 기술, 공동 책임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이 전사 조직도 이런 쪽이죠. 경영 관리, 마케팅, 사업 지원, 생산, 연구 개발 이런 쪽이 있는데 팀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CEO, 부문장, 본부장, 팀장 해서 안에서 HRM, HRD 파트, 기업 문화 파트 해가지고 직무가 이렇게 나눠지고 팀은 이런 쪽으로 일반적인 조직 운영 형태는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 인사관리 직무 이해를 위해서 그 이 특강을 갖다 했는데 저 인사 출신인 저의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인사 직무를 지원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인사의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기여하는 그런 쪽에 인사 전문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